안녕하세요. 시험에 꼭 나오는 지문 제가 가장 명쾌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내용은 바로 인구 밀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고 적으냐, 이게 우리가 따르는 사회 규칙하고 정말 놀라운 관련이 있다는 건데요. 이 지문이 논리 흐름을 한번 놓치면 진짜 헷갈리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랑 같이 확실하게 잡아봐요. 자, 우선 이 엄청난 차이 좀 보세요. 네덜란드는 1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가로 세로 1km 공간 안에 무려 390명이 살아요. 근데 미국 몬태나주는요, 달랑 2.1명입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똑같은 공간에 한쪽은 390명이 빽빽하게 있고 다른 쪽은 두세 명이 덩그러니 서 있는 거예요. 거의 200배 차이예요, 200배. 이 지문은 바로 이 거대한 물음표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이 지문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구 밀도 차이가 과연 한 사회를, 특히 그 사회의 규칙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이 지문의 전체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단서가 나왔네요. 인구 밀도와 사회의 규칙.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사이에 사실은 아주 직접적이고 강력한 연결고리가 숨어 있다는 거죠. 이 지문은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아주 심플한 원리 하나로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사람이 바글바글한 곳, 그러니까 밀집된 환경에서는 내가 규칙을 어기면 누군가한테 들킬 확률이 엄청나게 높겠죠? 반면에 몬태나처럼 사람이 드문 곳에서는 내가 뭘 하든 아무도 모를 가능성이 크죠. 이 간단한 차이가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들킬 확률이라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바로 다음 핵심 개념으로 넘어가 볼게요. 밀도와 엄격성의 관계. 여기서 엄격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지문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단어일 거예요. 타이트네스. 우리말로는 엄격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사회가 얼마나 빡빡하냐 이겁니다. 규칙이 엄격하고 그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잘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 이런 사회를 바로 타이트네스가 높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흐름이 아주 명확하게 정리되죠? 인구 밀도가 높다. 그러면 규칙을 어겼을 때 들키거나 처벌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 결과 사회 전체의 엄격성, 즉 타이트니스가 증가한다. 굉장히 심플하고 명쾌한 인과관계예요. 그죠? 그런데 말이죠. 이 지문이 그렇게 단순했다면 시험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여기서 아주 그냥 멋진 반전이 한번 나옵니다. 밀도가 높으면 무조건 엄격해진다는 이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상 밖의 곡선형 관계가 등장합니다. 시험에서 변별력을 가르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지문의 두 번째 핵심 키워드, 바로 커빌리니어입니다. 곡선형의라는 뜻인데요. A가 늘어날 때 B도 쭉 같이 늘어나는 걸 직선관계, 리니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방향을 트는 그런 곡선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이게 바로 그 곡선형 관계라는 겁니다. 인구 밀도가 낮을 땐 엄격성도 낮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밀도가 높아지면 엄격성도 쭉 올라가요. 여기까지는 그렇지 쉽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바로 마지막 부분이에요. 밀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지니까 오히려 엄격성이 뚝 떨어져 버리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지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문은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한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니,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지면 왜 오히려 사회의 빡빡함이 줄어드는 걸까요? 바로 이 문장이 그 이유의 핵심입니다. 영어 원문으로는 Extreme density may make conformity to others unbearably intrusive. 사람이 정말 너무 많아지면 다른 사람 눈치 보고 규칙에 따르는 것, 즉 순응하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거슬리고 피곤한 일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비유예요. 생각해보세요. 도로에 차가 적당히 많아지면 높은 밀도, 다들 신호도 잘 지키고 차선도 잘 지켜야 하죠. 이게 바로 높은 엄격성이에요. 그런데 차가 아예 꽉 막혀서 주차장이 되어버린 상황, 극단적 밀도에서는 어때요? 오히려 꼬리물길하고 갓길로 빠지고 규칙이 무너지는 혼돈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 시험 볼 때 꼭 떠올리세요. 자, 이제 지문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 엄격성이라는 사회적 특징을 더 큰 그림, 즉 문화적 패턴과 연결시키거든요. 바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개념이죠.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등장합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사회적 엄격성, 즉 타이트네스가 높은 문화일수록 집단주의, 컬렉티비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나 개인보다는 우리를 강조하고 집단의 조화와 규범을 따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졌습니다. 인구 밀도가 엄격성에 영향을 주고 그 엄격성은 또 집단주의와 관련이 있으니까 결국 인구 밀도가 집단주의와도 관련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해봤던 몬태나처럼 인구 밀도가 낮은 곳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미국 남동부 같은 곳은 더 집단주의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실제 사례로 지문이 마무리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게 실제 시험에선 어떻게 나올지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완전 시험 대비 모드입니다. 이 5개 단어는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덴서티가 원인, 타이트니스가 결과. 근데 둘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고 커빌리니어하다. 타이탄 사회에서는 컨펌머티, 즉 수능이 중요해지는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인트루시브하게 거슬리게 느껴져서 관계가 깨진다. 이 흐름을 이 단어들로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 지문의 최종 결론과 이어지는 단어죠. collectivism, 집단주의의 개념도 확실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그냥 타이트니스와 collectivism은 거의 한 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그럼 가장 유력한 시험 유형이죠. 빈칸 추론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지문에서 변별력이 가장 높은 그 부분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문제입니다. Extreme density may make conformity to others unbearably intrusive and thus might result in 바하. 이 빈칸에 들어갈 두 단어, 이 지문의 반전이자 핵심 내용이었죠?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정답은 바로 less tightness입니다. 더 낮은 엄격성이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밀도는 more tightness가 아니라 오히려 less tightness를 가져온다는 거. 이게 바로 출제자들이 파놓은 함정이고 이 지문에서 변별력을 가르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전체 논리 흐름을 딱 3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밀도가 사회의 엄격성을 결정한다. 둘째, 그 관계는 단순 정비례가 아닌 곡선형이다. 셋째, 그리고 그 엄격성은 집단주의와 짝을 이룬다. 이 3문장이면 이 지문 전체를 꿰뚫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우리 도시의 인구 밀도는 과연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요? 이 지문의 내용을 여러분의 일상에 한번 적용해보면 지문이 훨씬 더 생생하고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